안녕하세요. ITQ 액세스 저자 이상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따라하기 2회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데스크톱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자, 저장은 문서에 ITQ 안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수험 번호와 하이픈 본인 이름을 지정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들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자동으로 만들어진 테이블은 닫아 주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문제 엑셀 데이터 가져오기부터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 탭에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에서 엑셀을 클릭해 주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선택되어진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자, 이 항목에 체크된 상태로 찾아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문서의 ITQ 폴더 안에 픽처 안으로 들어가면 자, 기출 따라하기 02번이 있습니다. 이걸 열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서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을 보실 때의 경로는 문서의 ITQ라는 것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가져오기 마법사가 열리는데요. 지금 B유형 시트와 C유형 시트에 데이터가 모두 들어있는데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B유형 시트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행에 열머리글이 있음 체크된 상태로 다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필드 옵션에서는 지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바로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액세스의 기본 키를 지정하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자, 이 단계에서는 기본 키 선택을 선택해 주시고 문제에서 지정된 것과 같이 관리 코드를 기본 키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을 누르고 테이블명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지정된 것처럼 출판 인쇄 관리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침을 누르고 가져오기 단계는 저장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닫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테이블이 가져오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출판 인쇄 관리 테이블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디자인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 코드부터 자, 형식은 짧은 텍스트가 되겠고요. 문제를 보시면서 필드 크기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관리 코드의 기본 키 작성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기본 키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서명은 짧은 텍스트로 필드 크기는 30. 자, 그 다음에 인쇄, 지급일은 날짜, 시간 형식이 되겠고요. 자, 형식은 간단한 날짜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누적 부수는 숫자의 형태로 정수 롱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형식은 표준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표준으로 지정했을 때는 반드시 소수 자릿수를 0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소수 이하 두 자리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지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도서 정가는 역시 숫자로 정수롱의 타입을 지정하고 형식은 통화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보시면 빠진 지금 필드가 있습니다. 누적 판매 부수, 판매 부수를 추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판매 부수는 누적 부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행삽입을 해서 자, 이렇게 사이를 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판매 부수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데이터 형식은 숫자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숫자로 지정하고 필드의 크기는 정수. 자, 그 다음에 형식은 표준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표준의 경우에는 소수 자릿수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판매 부수의 경우에는 유효성 검사 규칙이 문제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는 판매 부수는 10 이상의 값만 입력받도록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유효성 검사 규칙에 크거나 같다 10. 자, 이렇게 지정해서 10 이상의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얘를 누르면 데이터의 일부가 손실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자, 필드 크기를 조절을 했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손실된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효성 검사를 지정했기 때문에 데이터 통합 규칙이 바뀌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 자, 역시 얘를 눌러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 코드, 도서명, 인쇄 지급일, 자, 판매 부수, 그 다음 누적 부수, 그리고 도서 정가까지 표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판매 부수를 새로 추가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서 자, 이렇게 아래쪽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세 번째 1200까지 입력을 해볼까요? 자, 1200을 이와 같이 입력하게 되면 표준의 형식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콤마가 삽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래쪽에 나머지 칸들 채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닫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테이블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이블은 새로 완전히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만들기 탭에 테이블 그룹에 보시면 테이블 디자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필드 이름을 보고 하나씩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관리 코드를 입력합니다. 자, 관리 코드는 짧은 텍스트이고 필드 크기는 5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자명이 되겠고요. 저자명은 역시 짧은 텍스트로 필드 크기는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 기획사가 되겠고요. 역시 짧은 텍스트로 필드 크기는 20입니다. 자, 그리고 연락처 짧은 텍스트로 13. 그 다음에 저자 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짧은 텍스트로 5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저자 등급의 경우에는 콤보 상자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회 탭에서 컨트롤 표시를 콤보 상자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 원본 유형은 값을 직접 입력하기 위해서 값 목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행 원본에 이제 지시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 개의 값을 지정할 때는 세미콜론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초급, 세미콜론, 그 다음에 중급, 고급, 그리고 VIP까지. 자, 문제에 제시된 대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에 보기, 그룹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를 선택하고 저장을 먼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테이블명은 저자 정보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확인을 누르고 자, 기본 키를 정의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 두 번째 테이블은 기본 키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자, 기본 키를 만드시겠습니까? 하면 아니오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혹시 실수로 얘를 이렇게 선택하신 경우에는 다시 디자인 보기를 보면 ID라는 새로운 필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된 경우에는 ID 필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행 삭제를 해서 반드시 삭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하나만 저는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관리 코드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자명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소속 기획사, 연락처, 자, 입력하고 연락처 같은 경우에 조금 자리가 좁게 되어 있으니까 연락처와 저자 등급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더블 클릭하면 조금 늘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 등급은 콤보 상자에서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같은 데이터를 쭉 입력 먼저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세로 열 방향으로 입력을 하시면 조금 빠르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자 정보를 닫으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택 쿼리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쿼리를 만들 때는 만들기에 쿼리 그룹에서 쿼리 디자인을 이용합니다. 자, 우선 테이블을 추가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자, 원본은 여기에서 출판 인쇄 관리 테이블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기로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필드들이 모두 보이도록 크기를 조금 조절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고 필드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관리 코드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도서 구분인데요. 도서 구분의 경우에는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필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확대 축소를 눌러서 창을 좀 크게 조절한 다음에 식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저는 글꼴 크기를 조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서 구분의 경우에는 관리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1이면 컴퓨터, 2이면 건강, 3이면 과학, 4이면 외국어로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지정이 되었을 때는 추주 함수를 이용하면 간단히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서 구분하고 콜론한 다음에 추주
함수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추주함수는 먼저 조건식부터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관리 코드의 첫 글자니까 left 함수를 이용하고 관리 코드의 첫 번째 글자.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함수의 괄호와 그 다음 필드의 대괄호 좀 주의해서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인 경우에는 컴퓨터가 되겠고요. 자, 2인 경우에는 건강, 3은 과학, 4는 외국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실행하기 전에 정렬을 먼저 해두시면 좀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정렬은 도서명에 관한 건데요. 그러면 도서명까지 입력하시고 도서명에 대한 정렬을 내림차순으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서 구분이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판매 부수가 되겠습니다. 자, 판매 부수를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은 누적 부수 그리고 인쇄 지급일 도서 정가까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인세는 식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현재 인세는 판매 부수의 인세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즉 판매 부수 곱하기 인세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인세라는 필드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인세는 누적 부수가 10,000부 이상이면 도서 정가의 15%, 5,000부 이상이면 10%, 5,000부 미만인 경우에는 8%로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스위치라는 함수를 이용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항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확대 축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 현재 인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현재 인세 콜론 하고 자, 판매 부수에 곱셈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각각의 값이 스위치 함수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먼저 조건은 누적 부수가 10,000부 이상인 경우. 자, 누적 부수가 10,000부 이상인 경우에는 15%라고 했는데요. XS의 수식에는 백분율을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엑셀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15%를 소수로 바꾸어서 0.15로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누적 부수가 자, 5,000부 이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누적 부수가 5,000부 이상인 경우에는 10%, 네, 10%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0.1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누적 부수가 그럼 5,000부 미만이 되겠죠? 자, 5,000부 미만일 경우에는 0.08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게 할인 금액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 곱하기 도서 정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도서 정가에서 요 인세 부분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누르고 자, 엔터 누르고 역시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 인세가 바르게 계산되었는지 봐주시는데요. 현재 인세는 통화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현재 인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창에서 형식을 통화 형식으로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그래서 현재 인세가 문제와 같게 지정이 되었는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필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필드는
차기 지급일이 되겠는데요. 인세 지급일로부터 60일을 더한 날짜로 계산합니다. 단 계산 결과가 일요일일 경우에는 이전 날짜인 토요일로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인세 지급일로부터 60일을 더하려면 어떤 날짜의 값에 더하기를 하려면 date add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date add의 결과가 일요일인 경우에는 즉 일요일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weekday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요일인 경우에는 이 weekday의 결과가 1이 되는 경우에는 토요일로 날짜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작성하기 위해서 확대 축소로 들어가서 차기 지급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if 함수를 쓰겠습니다. if하고 자, 우선 그 date add의 결과가 일요일인지 여부를 조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weekday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자, 그 안에 date add 함수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61을 더할 거니까 간격은 D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더할 값은 60이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 더하냐면 인세 지급일에 더하겠죠. 자, date add의 괄호, 그 다음에 weekday의 괄호 지정하고 자, weekday의 결과가 일요일이면 즉 1이 되면 자, 1이 되면 일요일인 경우에는 토요일로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로 바꿔주려면 date add 함수를 쓸 때 59일을 더해주면 되겠죠. 일요일보다 하나 뺀 값이니까 60을 더하지 않고 59를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세 지급일. 자, 인세 지급일 데이트 애드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60일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뭐 앞에 입력된 거 데이트 애드를 좀 복사해서 수정해서 사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f의 괄호를 닫아 보겠습니다. 괄호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실행을 눌러서 차기 지급일 올바르게 계산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차기 지급일은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차기 지급일의 속성에서 형식은 간단한 날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바르게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쿼리 닫으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름은 출판 인쇄 관리 현황으로 주어진 문제 내용대로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눌러서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는 조인 쿼리를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조인 쿼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들기에 자, 쿼리 그룹에서 쿼리 디자인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조인 쿼리의 경우에는 두 개의 테이블을 모두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출판 인쇄 관리와 저자 정보를 모두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지금 관계선이 미리 나와 있는데요. 자, 관계선은 문제를 보시고 관리 코드를 기준으로 관계 설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 코드 두 개의 테이블에 관리 코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조인 속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결선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확인을 눌러 주시면 속성을 모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필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서 출력 형태에서 관리 코드, 그 다음에 저자명, 자, 그리고 연락처, 저자 등급, 누적 부수까지, 자, 필요한 필드들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조건을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조건은 저자의 소속 기획사가 개인이고 누적 부수가 5,000부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자의 소속 기획사가 필요한데요. 저자의 소속 기획사는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속 기획사를 추가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소속 기획사는 나중에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표시의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을 입력할까요? 소속 기획사의 조건에다가 개인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따옴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따옴표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개인이고라고 했으니까 AND 조건입니다. 같은 행의 조건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누적 부수가 5,000부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크거나 같다 5,000. 자, 해서 누적 부수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렬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누적 부수를 기준으로 정렬하라고 했는데요. 문제의 출력 형태를 보시면 20,000부, 8,000부, 5,000부의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누적 부수의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가 맞게 되었는지 실행을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와 같은 순서로 같은 개수의 레코드가 표시되었는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앞서 기출 따라하기 1회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에 결과가 잘못 나왔을 경우에는 보기에 디자인 보기에서 우선 조건을 잘못 지정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조건을 잘못 지정한 게 없는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관리 코드나 아니면 더 들어간 관리 코드 부분을 봐주시고요. 테이블을 열어서 그 행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쿼리를 닫으면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쿼리 이름은 출판 인쇄 관리 현황 분석. 자, 띄어쓰기도 들어있는 경우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확인을 눌러서 저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폼을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항상 폼을 볼 때는 보고서 단추가 있는지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보고서 단추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폼을 바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폼을 만들 때는 만들기 탭에 폼 그룹에서 자, 폼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원본은 문제에 지정된 것처럼 출판 인쇄 관리 현황 쿼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용 가능한 필드는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왼쪽부터 순서대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도서 구분, 판매 부수, 인쇄 지급일, 그 다음에 도서 정가.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도서명, 그리고 누적 부수, 차기 지급일, 마지막에 보너스라고 되어 있는 항목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입력을 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폼의 모양은 기본적인 열 형식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을 누르고 폼의 제목을 지정하겠습니다. 폼의 제목은 출판 인쇄 관리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름은 먼저 우리가 하위 폼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출력 형태를 보시고 하위 폼에 붙어 있는 그 이름을 보고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출판 인쇄 관리로 지정하시고 폼 디자인 수정. 자,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마침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디자인 보기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레이블 수정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자, 레이블 전체를 선택하시고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텍스트 상자를 모두 지정하시고 텍스트 상자에 우선 크기를 맞춰 주셔야 되겠죠? 폼 디자인 도구의 정렬 탭에서 크기 및 순서 조정의 크기 공간에 가장 좁은 너비를 선택한 다음에 조금 늘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절을 해보셨으면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조절을 하셨으면 홈 탭의 보기 그룹에서 폼 보기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린 부분은 없는지 또 정렬은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돌아와서 왼쪽에 지금 4개의 필드가 있고 오른쪽에 3개의 필드 옮겨 주셔야 되겠죠. 자, 도서명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그대로 오른쪽으로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끌어서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기 지급일 아래에 보너스라는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수식으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보시면 컨트롤 그룹이 있습니다. 자, 컨트롤에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텍스트 상자를 차기 지급일 텍스트 상자 아래에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으로 텍스트 상자 마법사가 표시가 되는데요. 자, 이 안에서는 하실 일은 없고요. 그대로 마침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크기를 좀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레이블을 모두 선택하시고 자, 폼 디자인 도구의 정렬 탭에서 크기 및 순서 조정의 맞춤의 왼쪽 먼저 맞춰주시고요. 크기 공간은 이제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춰서 위쪽에 있는 레이블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상자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폼 디자인 도구의 정렬 탭에 크기 및 순서 조정에서 왼쪽 맞춤 지정해 주시고요. 자,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고 위쪽에 높이도 좀 맞춰 주시고 하위 폼의 크기 전체를 좀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위 폼의 경우에는 또 너무 넓게 작성하시면 기본 폼에 넣을 때 또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작성된 레이블의 보너스 항목이니까 보너스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텍스트 상자에 작성할 때는 이 안에 작성하면 잘 안 보이니까 테두리를 더블 클릭해서 속성 시트의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점점점 단추로 되어 있는 작성 단추를 눌러서 자, 여기에 작성을 하시면 좀 보기가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너스 문제를 살펴보시면 판매 부수가 1000부 이상이면
10만원 상품권, 500부 이상이면 5만원 상품권으로 적용하라고 했는데요. 간단한 if 함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등호 if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조건은 판매 부수가 1000 이상입니다. 판매 부수 필드가 크거나 같다 1000 일 때, 자, true인 경우에는 10만원 상품권입니다. 따옴표 안에 10만원 상품권. 자, 띄어쓰기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 if 판매 부수가 500부 이상일 경우에는 5만원 상품권. 자, 괄호 닫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부수가 1000 이상이면 10만원 상품권. 자, 그렇지 않고 판매 부수가 500 이상이면 5만원 상품권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if문을 2개를 사용했는데 끝에 괄호를 하나만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확인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자, 그러면 계산식의 결과가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홈 메뉴에 보기에서 폼 보기로 봐주시면 자, 이렇게 5만원 상품권이 표시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 다음 레코드로 이렇게 넘겨봤을 때 자, 계산이 되지 않는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500부 이상인 경우, 500부 미만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각각의 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기에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위 폼에서는 레코드 선택키와 탐색 단추를 없애주셔야 되는데요. 눈금자 왼쪽에 선택키를 더블 클릭하고 자, 여기에 형식 탭에서 레코드 선택키를 아니요. 그 다음에 탐색 단추도 아니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선택키와 탐색 단추를 보이지 않도록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폼 머리글을 없애기 위해서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폼 머리글, 바닥글을 선택하면 컨트롤도 모두 삭제된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얘를 눌러서 머리글을 완전히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위 폼 크기를 좀 작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하위 폼의 크기까지 모두 조절을 했습니다. 자, 그럼 출판 인쇄 관리 폼은 닫으면서 저장을 해 주시고요.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메시지 폼을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메시지 폼을 하나 더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만들기 탭에 폼에 보시면 자, 폼 디자인으로 이것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블만 표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마법사를 쓰실 필요가 없겠고요. 자, 이것을 조금 작게 적당히 줄여주시면 됩니다. 적당히 줄이시고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레이블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레이블을 선택하고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시고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는 것과 비슷하게 가운데에 맞춤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문제에 특별히 지정된 형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제와 비슷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폼은 닫으면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메시지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지 폼에서 지금 빠뜨린 내용이 있는데요. 메시지 폼을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메시지 폼에도 역시 폼 속성에서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를 지정을 아니오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메시지 폼을 닫아 보겠습니다. 자, 닫고 앞서 만들었던 출판 인쇄 관리 폼에서 메시지 폼이 뜨도록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출판 인쇄 관리에서 디자인 보기로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판매 부수를 클릭했을 때 수정하지 못하도록 메시지 폼이 나타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판매 부수에 나타나도록 해야 되니까 판매 부수를 선택하시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또는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속성 창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벤트 탭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벤트 탭에 온클릭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성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직접 코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 작성기를 확인 눌러주시면 자, 이와 같은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직접 코드를 입력하시는 거지만 매번 똑같은 내용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눌렀을 때 메시지 폼이 표시되도록 하려면 do command 자, 폼을 여는 것은 오픈 폼입니다. 자, 오픈 폼이라는 명령어가 나오죠. 오픈 폼. 한 칸 띄고 메시지 폼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자, 하고 엔터를 누르면 제대로 오타가 없이 작성했을 경우에는 첫 글자가 대문자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한 줄만 작성해 주시면 되니까 요 코드는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이 창은 완전히 닫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판매 부수에 보면 온클릭 이벤트에 이벤트 프로시저가 작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메시지 폼이 제대로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 폼 보기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판매 부수를 이렇게 눌렀을 때 메시지 폼이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메시지 폼이 열리는 형식은 그냥 이와 같이 열리는 걸로 해주셔도 되겠고요. 속성에서 팝업의 창으로 뜨도록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일단 닫아 보겠습니다. 자, 메시지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기타 탭에 보시면 팝업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자, 이것을 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시지 폼의 속성 창에서 속성에서 팝업 속성을 예로 지정하고 자, 한번 다시 출판 인쇄 관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판매 부수를 클릭하면 자, 이와 같이 메시지 폼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폼을 만들어서 하위 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에 폼 그룹에 폼 마법사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출판 인쇄 관리 현황 쿼리를 원본으로 지정합니다. 자, 관리 코드만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열 형식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폼의 이름은 출판 인쇄 관리 현황 폼
과 같이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역시 수정을 좀 해야 되니까 폼 디자인 수정을 선택하고 마침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위 폼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크기를 좀 크게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의 속성부터 먼저 지정을 해볼까요? 자, 제목을 더블 클릭해서 자, 형식 탭에서 문제에 지정된 대로 자, 특수 효과는 볼록으로 지정하고 글꼴 이름은 굴림,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22, 텍스트 맞춤은 가운데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하고 속성 시트는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제목은 적당히 크기를 조절해서 가운데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 코드 필드를 위쪽으로 폼 머리글로 옮겨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크기 좀 조절해 주셔야 되겠죠? 레이블은 조금 줄이고 텍스트 상자는 조금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텍스트 상자는 콤보 상자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 상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변경해서 콤보 상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콤보 상자의 경우에는 속성만 지정하시면 이 콤보 상자로 변경하는 것만 하시면 안 되고 콤보 상자의 속성을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속성 창으로 들어가서 데이터 탭에서 컨트롤 원본은 그대로 관리 코드가 되겠고요. 행 원본은 자, 출판 인쇄 관리 현황 쿼리입니다. 자, 이걸 선택하고 행 원본 유형은 그대로 테이블 쿼리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성 시트는 닫아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도 레코드 선택기를 없애기 위해서 자, 폼의 속성 창으로 들어가서 형식 탭에 레코드 선택기를 아니요. 자, 기본 폼에서는 탐색 단추는 그대로 두시고 레코드 선택기만 이렇게 아니오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하위 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위 폼은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의 컨트롤 그룹에서 자, 하위 폼, 하위 보고서 컨트롤이 있는데요. 자, 요걸 선택하고 자, 본문 영역 적당한 위치에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위 폼 마법사가 실행이 되는데요. 자, 우리는 폼을 만들어 놨으니까 기존 폼 사용을 선택하시고 출판 인쇄 관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하는 필드는 잘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다음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하위 폼 이름은 그대로 출판 인쇄 관리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침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하위 폼의 위치 조금 조절하시고 자, 위쪽의 이름표도 바깥쪽으로 조금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 좀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이 부분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보기에 폼 보기로. 자, 이렇게 보셔서 연결도 다 되었기 때문에 관리 코드 값을 바꿀 때 하단에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디자인 보기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로고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머리글을 선택하시고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이미지 삽입을 클릭하고 찾아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로고 1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시험 보실 때 경로는 문서의 ITQ의 픽처 폴더가 되겠습니다. 자, 로고 1을 선택하고 자, 적당한 위치에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더블 클릭해서 속성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반드시 형식 탭에서 크기 조절 모드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전체 확대 축소 이렇게 해주셔야 꽉 차게 만들어지고요. 너비는 2cm, 높이는 1cm입니다. 단위는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 효과를 볼록으로 지정해서 자, 입체적인 효과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자, 조금 조절해 주실 부분들은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기에 폼보기로 결과를 보시면서 비슷하게 지정이 되었는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폼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닫기를 누르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인쇄 관리 현황 쿼리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고서도 역시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만들기에 보고서에서 보고서 마법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원본이 되는 테이블 쿼리는 그대로 출판 인쇄 관리 현황 쿼리가 되겠고요. 자, 사용 가능한 필드는 역시 문제 보시면서 순서대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서 구분과 판매 부수, 도서명, 인쇄 지급일, 현재 인쇄, 누적 부수까지. 자, 이렇게 입력하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룹 수준의 경우에는 도서 구분으로 지정합니다. 도서 구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지정을 그룹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서 필드는 누적 부수에 대한 내림차순입니다. 자, 내림차순의 경우에는 이 오름차순 단추를 클릭하면 내림차순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약 옵션 눌러보겠습니다. 자, 요약 옵션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판매 부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판매 부수의 평균을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모양은 기본적으로 단계 모양의 용지 방향은 세로로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모든 필드가 한 페이지에 들어가도록 너비가 조정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의 이름은 출판 인쇄 관리 현황 한 칸 띄고 보고서. 자, 이름을 잘 보고 지정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보고서 디자인을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필요 없는 부분 삭제부터 하겠습니다. 도서 구분 바닥글의 요약 부분 딜리트 해서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바닥글에 이 페이지 번호를 출력하는 부분 역시 딜리트해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날짜를 표시하는 부분을 상단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상단으로 좀 움직여 주시면 되겠죠? 자, 하고 이 부분에는 지정된 날짜가 나타나도록 데이트 시리얼 함수를 지정합니다. 2014 7월 12일. 자, 날짜를 보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홈 탭에서 오른쪽 맞춤으로 지정하는 게 조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지금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속성 창에서 배경 스타일을 투명으로 지정해 주시면 자, 그대로 배경색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의 속성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의 속성 창으로 들어가서 자, 글꼴은 궁서로 지정합니다. 궁서에 24포인트.
그리고 텍스트 맞춤은 가운데로 지정합니다. 글꼴 두께는 굵게, 그리고 글꼴 밑줄을 예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속성이 모두 지정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크기를 조금 늘려야 되겠습니다. 자, 크기를 조금 늘리고 이것을 가운데 부분으로 좀 이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 또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리글과 본문의 레이블의 위치, 텍스트 상자의 위치를 조절하는 것은 디자인 보기에선 내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 레이아웃 보기로 들어가시면 좀 더 편리하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시면서 하나씩 도서 구분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서 구분 보시고 가운데 정렬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누적 부수가 지금 나와 있는데 누적 부수는 맨 뒤에 필요합니다. 판매 부수가 먼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그럼 판매 부수의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를 지정하고 그냥 뭐 이동을 드래그해서 이동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면서 이동까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해서 판매 부수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도서명을 앞으로 당겨 주시면 됩니다. 자, 누적 부수의 경우에는 좀 오른쪽으로 보내놓으시고 도서명부터 자, 왼쪽으로 지정합니다. 자, 도서명이 좀 긴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잘라지지 않게 좀 늘려주셔야 되겠죠? 도서명이 잘라지지 않도록 지정해 주시고 도서명의 레이블만 가운데 맞춤 지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도서명 텍스트 상자는 왼쪽 맞춤으로 지정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인쇄 지급일 지정하겠습니다. 자, 인쇄 지급일도 왼쪽으로 조금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쇄 지급일의 경우에는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 모두 가운데 맞춤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인쇄 지정합니다. 현재 인쇄 앞쪽으로 당겨 주시고 자, 현재 인쇄의 경우에는 텍스트 상자는 그대로 오른쪽 맞춤으로 두시고 레이블만 가운데 맞춤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적 부수. 자, 누적 부수도 네, 숫자는 그대로 두시고 레이블만 가운데 맞춤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시는 중에 이 페이지가 옆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게 너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절을 하셨으면 지금 이제 바닥글 같은 거 좀 조정해 주셔야 되겠죠. 평균 부분이나 이런 부분 조절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보기에 디자인 보기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서 구분 바닥글에 텍스트 상자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테두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앞서 보셨을 때 소수 이하 자리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문제에는 지금 소수 이하 한 자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테두리를 없애고 소수 이하 한 자리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에 도서 구분 바닥글에 텍스트 상자를 더블 클릭해서 형식에서 자, 우선 테두리 스타일을 투명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소수 자릿수는 한 자리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글꼴은 굵게, 글꼴 두께를 굵게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레이블도 굵게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해서 지정하시고 지금 작성한 이 평균과 평균 텍스트 상자는 이 부분이 지금 보고서 바닥글에 총평균이 나와야 되는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컨트롤 V로 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레이아웃 보기에서 좀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여기에서 총평균으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레이아웃 보기에서 자, 한번 볼까요? 자, 위치를 출력 형태를 보시고 평균의 위치 도서 구분과 조금 맞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게 평균의 위치를 조절하시고 그 다음 판매 부수 아래에 평균이 오도록 위치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평균도 역시 위치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슷하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평균까지 모두 지정이 되었고요. 자, 이제 선을 한번 넣어 볼까요?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자, 우선 페이지 머리글에 선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백을 조금 늘려주시고요. 자, 왼쪽에 눈금자에서 이렇게 누르면 레이블이 모두 선택되기 때문에 아래로 조금 이동해 주시고요. 보고서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컨트롤 중에 선이 있습니다. 선을 선택하셔서 쉬프트 드래그해서 적당한 길이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선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선 두께를 2포인트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요 만들어진 선을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자, 아래쪽으로 조금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복사한 것을 도서 구분 바닥글에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이동해 주시고 자, 역시 레이아웃 보기에서 자, 선이 제대로 나타났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디자인 보기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머리글이나 본문에 다른 배경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도서 구분 머리글 선택하고 속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배경색이 들어가 있는 것은 모두 흰색으로 표준색의 흰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본문도 다른 배경색을 흰색으로 도서 구분 바닥글도 흰색으로 자, 모두 흰색으로 다른 배경색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역시 확인을 좀 해주시면 자, 다른 배경색이 모두 없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디자인 보기로 돌아와서 보고서의 마지막 내용으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 문제에서 누적 부수가 5,000부 미만이면 서식을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에서 누적 부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건부 서식은
보고서 디자인 도구의 서식 탭에서 조건부 서식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 규칙을 선택하시고 현재 레코드의 값 확인 또는 식사용 선택된 상태에서 자, 필드 값으로 그냥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누적 부수가 5,000부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값보다 작음을 선택하고 자, 여기에는 5,000. 자, 이렇게 지정하면 5,000부보다 작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서식은 문제에 주어진 대로 밑줄과 글꼴색 빨강, 자, 밑줄 빨강으로 지정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보고서에 자, 다시 확인을 누르고 보고서의 지시사항 모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는 보기에 인쇄 미리 보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글 잘 표시가 되었는지 본문과 조건부 서식이 잘 표시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페이지가 오른쪽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단추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한 페이지 내에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인쇄 미리 보기 닫기로 닫아서 또 닫으면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보고서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객체인 레이블 보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레이블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원본 테이블을 먼저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저자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고 만들기 탭에 자, 보고서 그룹에서 레이블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블 크기는 A1에 28315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글꼴은 그대로 굴림의 10포인트 중간 검정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텍스트와 필드를 모두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함수만 포함이 될 수가 없으니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에 저자 정보라고 입력하고 한 칸 띄고 콜론. 자, 여기에 저자명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저자명을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 괄호 안에 관리 코드가 들어가면 되겠죠? 괄호 안에 관리 코드 괄호까지 모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줄에는 소속 기획사라고 입력하고 콜론. 자, 여기에 소속 기획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줄 연락처 한 칸 띄고 자, 연락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는 연락처 뒷번호에 별표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함수를 이용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디자인 보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여기에서 정렬이 될 필드는 저자명을 선택합니다. 자, 저자명의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서 보고서의 이름은 저자 정보 레이블이 되겠습니다. 저자 정보 레이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편물 레이블의 디자인 수정을 선택하고 마침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자는 홈 탭의 텍스트 서식에서 굵게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상자에서 이제 별표가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우선 연락처에는 앞에 글자 9글자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연락처에 9글자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결해서 앰퍼샌드 따옴표 안에 별표 4개인가요? 자, 별표 4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고
보기에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류가 없이 한 페이지에 모두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의해서 6개의 레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 순서와 내용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눌러주시고 저장 정보 레이블을 닫겠습니다. 자,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기출문제 따라하기 2회 모두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서 직접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열심히 학습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